대표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다음 식을 곱셈, 나눗셈을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수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먼저 써준다. 그 다음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거듭, 제곱, 혹은 알파벳 순서대로 표현한다. 요런 약속들을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x는 먼저 써주고 y를 나중에 써주면 되겠죠. 근데 x가 몇 개? 3개. 그러므로 x 세제곱, 자, y는 2개니까 y의 제곱 하고 요렇게 마이너스 3 x 세제곱 y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0.1 곱하기 a 하고 a, 이렇게 a를 두 번 곱했죠. 그러면 수부터 써야 되는데 이거 1은 생략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소수에서의 1은 자릿수를 의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0.1 하고 a 제곱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괄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a를 곱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수를 먼저 적고 요렇게 3a x 플러스 y 하고 순서만 요렇게 지켜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네들 나눗셈이 보이네. 자, 나눗셈은 당연히 곱셈으로 바꿔 계산하고 내가 생략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3 곱하기 b 곱하기, 자, c분의 1의 역수는 c네요 하고 요걸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너는 알파벳 순서와 수를 먼저 적는 것부터 해주면 3abc 하고 적으면 되겠네요. 다음 다섯 번째, 자, 나눗셈 싹 다 곱하기로 바꾸죠. 그러면 역수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요렇게 바뀔 거고, 당연히 분수에서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뭐가 됩니까? a, b가 될 거고, 분자는 6 곱하기 1 곱하기 1 그냥 요렇게 6만 적어주면 되겠네. 다음 6번, 자, a 곱하기 b, 다음 나누기. 자, 나누기. 자, 당연히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역수가 얼마예요? a-b분의 1 곱하기 너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네들 숫자와 어떤 요런 분모에 대해서 분모의 식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이 식에는 뭐가 있다?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만 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냐? 바로 a-b라는 이런 하나의 괄호의 식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얼마? a 곱하기 b니까 곱셈 기호 생략해서 ab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식을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라. 자, 똑같은 연습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또 나누기, 자, 나누기만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x 곱하기 y분의 1 y의 역수, 그 다음 곱하기 c가 되니까 분모는 y만 요렇게 오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이너스 5 x하고 c를 순서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적어주니까 마이너스 5cx라고 적던가 아니면 이쁘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 빼서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 나누기 하고 괄호의 전체의 식, 그 다음 또 나누기. 자, 곱하기로 싹 다 일단 바꾸죠. 그럼 a 곱하기 너는 x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a. 자, 곱하기를 모두 생략해주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럼 너는 분모는 2랑 x 플러스 y라는 식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괄호를 다시 살려주고, 그 다음 분자는 a가 두 개 있으니까 a제곱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자, 나누기 역시 곱하기로 일단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럼 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이 역수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y분의 1 됐대요. 그러면 자 x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 자 1 곱하기는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그냥 y분의 1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 마이너스 3분의 1x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x 뭐 요렇게 적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자 x 곱하기 0.1 그 다음 마이너스 빼기 5 나누기 이제 a 플러스 b. 자 일단 나누기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곱하기 0.1 그 다음 빼기 5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1 a 더하기 b분의 1. 그럼 너는 곱하기 기호 생략하니까 0.1x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5라고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기호를 생략해 줄 수 있는 건 없죠, 있죠, 그쵸? 자 3번입니다.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어떤 정보를 이제 우리가 주어졌을 때 문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한다던가 뭐 식으로 나타낸다던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의 자연수를 표현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숫자로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4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를 만약에 2와 4 그리고 3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이거를 243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쓰여진 2는 절대 2가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는 2지만 이 2는 그 값이 2가 아니죠.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쵸? 100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243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그 값이 자릿수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릿수까지 만약에 우리가 부여를 해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200이랑 40이랑 3을 더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현상을 바로 문자에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요거 밑에다 쓸까요, 그냥? 자, 100의 자리 숫자가 a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그냥 a가 아니라 얼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바로 100 곱하기 a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100a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b다. 그러면 너는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는 거냐? 10 곱하기 b, 즉 10b다 이거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c라면 너는 1 곱하기 c, 즉 그냥 c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모두 더해주면 우리는 a, b, c라고 보여지는 그런 세 자리 자연수를 100a 더하기 그 다음 10b 더하기 c라고 요렇게 써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a, b, c라고 적어버리면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쵸? 문자를 연달아 쓸 때는 곱셈 기호가 생략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 1번의 자연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항상 자릿수가 들어있는 수는 그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곱셈으로써 우리가 요렇게 곱셈으로 표현한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우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10명이 X1씩 내서 Y1인 물건을 사고서 남은 금액. 자, 우리는 금액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떤 금액? 사고 남은 금액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은 금액이라는 건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쓴 돈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즉 전체 금액에서 사용한 지출 금액을 빼주면 바로 뭐가 된다? 남은 돈이라고 쓸까요? 그냥 남은 금액?
자, 요렇게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표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이 x1씩 냈답니다. 그럼 이거 총 얼마죠, 우리가? 당연히 10명이 x1씩 냈기 때문에 x1에다가 10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10x가 되겠죠. 그쵸?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y1인 물건을 샀답니다. 당연히 y만큼을 썼단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바로 이렇게 빼주면 된다. 즉 10x-y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남은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정가가 1000원인 물건을 A% 할인하여 판매할 때 그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가란 표현은 그냥 물건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A% 할인해서 판매한답니다. 그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퍼센트에 대해서 할인 혹은 인상, 뭐 증가, 감소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판매 금액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가에서 곱하죠. 얼마를? 1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즉 더하기 빼기인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할인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표현이니까. 그치? 그래서 100분의 얼마 그 해당하는 퍼센트 A를 요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A% 할인된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그냥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가가 얼마? 1000원이니까 넌 얼마구나?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다 라고 요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판매 가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1번 윗변의 길이가 A cm, 아랫변의 길이가 B cm, 그리고 높이가 H인 그런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계산이 아닌 뭐하자? 나타내자, 표현하자 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계산이 아닌 표현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요렇게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요런 사각형이고요. 윗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밑변의 길이를 자 B라고 잡고 그 다음 높이는 요게 되겠죠. 그쵸? 이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H라고 요렇게 잡으면 이 넓이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는 역시 곱하기로 바꿔서 2분의 1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너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 H 곱하기 윗변과 밑변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라고 요렇게 적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할 거니까 2분의 1 H A 더하기 B 라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 분수를 하나의 분수로 나타내서 2분의 자 어차피 곱하기 1은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H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요렇게 적어도 뭐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20km를 시속 Xkm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 보래요. 자 걸린 시간 자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얘네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이 좀 외우기 쉽게 하나 요렇게 표를 보여줄게요. 거리를 요렇게 쓰시고 t를 적어준 다음에 알파벳 t를 적어준 다음에 밑에다가 속력과 시간을 딱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든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혹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T 모양을 생각해 놓고 위에다가 누구를 거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럼 시간은 뭡니까? 아, 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 몰라요. 문자로 줬네. x 킬로미터라고 속력을 줬군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거리는 얼마? 20km. 그래서 20 하고 요렇게 적어주면 x분의 20 하고 그냥 시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A%의 소금물 Bg과 C%의 소금물 Dg을 섞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야, 이거 말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자, 항상 이런 것들은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좀 편해요. 자, 선생님이 3번을 그림을 나타내주면, 자, 이렇게 소금물, 자, 찰랑찰랑, 이렇게 소금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하지 말죠, 그죠? 자, 복잡해 보이네. 그 다음에 A% 농도를 요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몇 그램? B그램.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찰랑찰랑 소금을 몇 퍼센트? C%. 자, 몇 그램? D그램.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소금물을 섞어 합친다는 얘기겠죠? 그때 새로운 소금물이 만들어질 건데 양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쵸?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쵸? 소금의 양. 그럼 여러분, 자, 이게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의 양을 우리가 표현해야 할 때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농도나 소금의 물에 대한 무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그냥 뭐 해준다? 더해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쵸? 각각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끼리 합하면 전체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였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식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물은 소금물이 B만큼 들어있네요. 그래서 소금물이 B만큼 있죠.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전체 소금물 얼마? D그램, 거기다가 100분의 농도니까 C. 이게 바로 두 번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바로 전체 소금의 양이니까 너는 100분의 A와 B를 곱한 AB. 그 다음에 너는 100분의 C와 D를 곱한 CD.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의 분수로 우리가 분자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그쵸? AB 더하기 CD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